캐나다 지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개 화폐 중 가장 더럽다는 뜻밖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일 세계 온라인 도박에 관한 소비자 교육 사이트 갬블링닷컴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의 플라스틱 지폐에서 총 209개의 유해 박테리아 배양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8개 박테리아 검출로 2위를 차지한 브라질의 화폐 통화 헤알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연구 결과 캐나다 달러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탄저균이나 곰팡이균 같은 해로운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캐나다 달러에서 발견된 박테리아 중 맥주 효모균으로 알려진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에가 심장과 복부의 내막을 감염시킬 뿐만 아니라 폐렴과 요로 감염과 같은 질병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 측은 수많은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화폐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면서도 이 미생물들 중 다수는 무해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종합순위에 따르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돈으로 홍콩의 달러 지폐가 선정됐습니다. 홍콩 지폐에서 발견된 박테리아 배양분은 캐나다 지폐에서 검출된 박테리아보다 5배 적은 42개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인도의 화폐 루피와 필리핀의 페소, 호주 달러가 각각 4위에서 6위를 차지했으며 체코 코로나와 뉴질랜드 달러, 영국 파운드 그리고 중국 위안은 10위권에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인 7천만 달러가 걸린 로또맥스의 주인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가운데 100만 달러가 걸린 맥스 밀리언의 당첨자가 16일 공개됐습니다. 온타리오 복권공사는 15일 진행된 로또 추첨에서 64명 중 총 42명의 맥스 밀리언 당첨자가 각각 온타리오주와 BC주, 퀘벡주 등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온타리오주에서는 가장 많은 20명의 당첨자가 나왔고 BC주와 퀘벡에서 각각 8명, 프레리에서 5명, 아틀란틱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 BC주에서 가져간 총 당첨액은 700만 달러입니다. 6명은 각각 100만 달러를 거머쥐었고 2명은 중복 당첨으로 각각 50만 달러를 받습니다. 복권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BC주의 위닝 티켓들은 밴쿠버와 뉴웨스트민스터, 칠리왁, 나나이모, 캠벨강, 레차코레이크, 그리고 바운더리 시밀카민 지역에서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버나비에서 판매된 또 다른 로또맥스 티켓은 엑스트라의 4가지 숫자가 모두 일치해 50만 달러의 추가 당첨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로또맥스는 현재 캐나다 복권 기록을 3회 연속 경신한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당첨금은 1억 3,400만 달러로 이전 2번의 추첨에서 세운 종전 기록인 1억 200만 달러와 1억 1,700만 달러를 깬 금액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역대 최고 당첨금인 7천만 달러의 주인공이 또 한 번 가려지는데 별도로 맥스밀리언 당첨자는 총 70명을 뽑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BC주 내 인기 주립공원 5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주간 이용권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예매해야 합니다. BC주 정부는 지난해 주립공원 이용객 혼잡도를 제한하기 위해 임시로 도입했던 데이패스 프로그램을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재운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간 이용권 예매가 필요한 주립공원은 조프리 레이크, 골든이어스 파크, 마운트 롭슨 파크, 스타와무스 치프 파크, 가리발디 파크 등 5곳입니다. 주간 이용권은 방문 하루 전에 온라인으로 무료 예약을 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 동반 시 이용권을 예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지에 의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가장 빨리 주간 이용권을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은 방문일 전날 오전 7시입니다. 6월 23일 예매권에 대한 예약 시스템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BC 정부 관계자는 공원 방문 시 휴대폰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용권을 프린트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여름 밴쿠버 노스쇼어 시모어 마운틴과 사이프레스 주립공원에 대한 주간 이용권 제도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간 이용권은 가리발디 파크와 골든이어스 파크, 마운트 롭슨 파크 및 스타워무스 치프 파크에서는 오후 4시 이후부터 요구되지 않으며 조프리 레이크 파크에서는 오후 7시 이후부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프리 레이크 파크의 경우는 앞서 일시적으로 폐쇄됐었지만 여름 하이킹 시즌에 맞춰 6월 22일 재개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7 국가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수의 캐나다인은 백신을 기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리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2%가 백신 기부에 앞서 캐나다 국민 모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단 18%의 응답자만이 큰 위기에 처한 국가에 백신을 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진행된 G7 회의에 참석한 캐나다 포함 G7 정상들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저개발 국가들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지난주 1,300만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고 8,700만 회분을 구매하고 분배할 수 있는 수준의 기금을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협력체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 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남는 백신을 세계와 공유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백신 기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들은 BC주 거주자와 녹색당 혹은 NDP 지지자였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65%를 넘긴 가운데 백신 신뢰도 역시 점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 접종받을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4%의 응답자가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답하거나 최대한 일찍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한 캐나다인은 올 1월 14%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9%로 하락했으며 백신을 맞겠지만 우선 상황을 기다리겠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지난해 12월 31%에서 4%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백신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3월만 해도 28%에 그쳤던 연방정부의 백신 공급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이번 조사에서는 5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